자, 기말 테마 강좌 두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요거죠. 교과서 28쪽에서 31쪽까지 이 중력과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요, 요거예요.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인데 이게 벡터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유인력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지고요. 원심력이 큰 지역일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 가정이 지구는 지구 타원체의 모양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극단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뭐 대략 요런 그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다른 거 볼까요? 그러니까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변한 거다. 그래서 극지방이 좀 더 부풀어 오른 형태의 지구. 요즘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거겠죠.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구의 모양이죠. 근데 요게 이제 저기 뭐야 지구 타원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장반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적도 반지름, 단반경이 극에서 측정한 반지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극반지름보다 적도 반지름이 훨씬 더 길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지구가 자전한다. 따라서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구 내부 밀도가 균일하다고 생각하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낮이도 똑같고 지표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측정한 중력은 표준 중력입니다.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값이에요. 그럼 이 중력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서로 당기는 힘. 그래서 물체와 지구 중심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지구가 있고요. 이제 타원체라고 합시다. 지구가 있고 이 위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지구 중심과 물체 중심 사이에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이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얘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때려쳐 죽여도 이 값은 안 변하죠. 지구 질량은 안 변하니까 결국 물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는데 물체 질량도 이제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조금 더 높은 데서 만약에 측정했다. 이렇게 되면 R이 늘어나니까 높은 지역에서는 중력이 작게 측정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적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고요. 극지방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측정한 표준 중력과 여기서 측정한 표준 중력이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에서 짧으니까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만유인력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회전축이죠. 회전축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식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R분의 MV 제곱인데 여기서 이 R은 여기서의 만유인력에서의 R과 다릅니다. 뭐냐면 이 회전 반지름은 이렇게 돼요. 위도에 따라서 점점 짧아지죠. 이렇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속도 이런 거에 이제 관이 돼서 일단 기억하실 것은 원심력은 극에서는 0이에요. 적도에서 최대. 그래서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원심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요 지점은 만유인력의 크기가 여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극지방은 훨씬 더 크겠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 지구 중심을 향하긴 하는데 얘가 제일 길고요. 예, 얘가 제일 짧고 그다음 요게 이제 중간 길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더 짧아야 되겠네요. 한 이쯤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만유인력은 극에서 최대, 적도에서 최소.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죠. 근데 얘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니까 이거의 합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원심력 작용했는 거 보면 이거 두 개 뺏는 게 훨씬 제일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측정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밑에 나와 있듯이 표준 중력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은 지구가 지구 타원체인 상태로 가정했을 때 이론상의 중력값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동일 위도의 두 지점의 표준 중력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실측 중력은 실제로 측정된 중력으로 가서 이제 잰 겁니다. 지구 내부 밀도의 차이, 지형, 고도에 따라 표준 중력값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표 근처면요, 높이 차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중력 이상이라는 것을 잽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이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중력 이상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다 무슨 뜻이다? 이게 큰 거죠. 마이너스다 표준 중력이 큰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도가 다른 경우, 높이, 측정 고도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곳일수록 실측 중력 값이 작아져서 멀어지니까 반지름이 길어지죠. 그래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밀도를 측정했을 때 내부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물질이 존재하는 곳, 뭐 예를 들자면 철광, 금속, 광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측 중력 값이 중력 이상이 커져가지고 플러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지표면 동일 위도인 두 지점에 여기는 철광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실측 중력을 재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밀도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뭐라고 보시면 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빈 공간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동굴 이런 거죠. 사실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학습 형태로 나오게 됐느냐, 과학자들이 많이 이용했느냐 하면요. 이거 석유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석유가 밀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중력 이상이 플러스인 곳을 찾으면, 과도하게 플러스인 곳을 찾으면 금속 광산을 찾아서 좋고, 마이너스인 곳을 골라서 찾으면은 이런 동굴로 헛방 칠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 석유, 원유죠, 원유. 예, 원유 같은 걸 찾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중력 탐사 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일단 중력의 의미, 예, 그 다음에 중력 이상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